리버풀전을 앞두고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의 특별한 훈련 장면이 공개되어 스포츠 팬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공식 SNS 채널에서는 손흥민의 이번 훈련이 지난 경기들에서의 훈련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는 리버풀과의 대결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리버풀의 약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를 견제하는 전략적인 훈련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리버풀의 클롭 감독 역시 손흥민의 준비된 모습을 인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이번 시즌 성과와 함께 손흥민이 리버풀을 상대로 특별히 준비한 전략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손흥민은 팀 내에서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약하며 상대팀의 수비 라인을 해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상대팀의 전략을 예측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성공하며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리버풀과 토트넘의 대결에서 손흥민은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토트넘은 리버풀을 어떻게 대응할지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결의 결과와 흥미로운 전개를 함께 기대해봅니다. 리버풀과 토트넘의 대결, 그리고 손흥민의 활약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 경기에서 토트넘이 5대2로 화려한 승리를 거머쥐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활약이 있었습니다. 벌리에서는 손흥민이 과거 원더골로 유명한 장면을 연출한 바로 그 장소에서 활약했죠.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손흥민을 전략적으로 플레이메이커로 활용했고 그 결과 손흥민은 하나의 경기에서 무려 3골을 연속으로 기록하는 엄청난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운의 일탈일까? 아니면 정교한 계획과 전략의 결과였을까?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영국의 스포츠 신문 더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경기 전 훈련에서 손흥민의 모습은 다소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가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원정 팬들과의 인사를 나누더니 슈팅 훈련에 돌입했죠. 하지만 그의 주특기로 알려진 가마차기나 스프린트 슈팅이 아닌 땅볼 슈팅만을 반복했습니다. 더욱 특이한 점은 그가 경기 시작 전 브레넌 존슨의 자리를 대신해 원톱으로 뛰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이 이를 보고 이번에도 특별한 전략이 있을까? 라는 예상을 했죠. 그 예상대로 손흥민은 경기에서 2골 모두 땅볼 슈팅으로 성공시켰습니다. 특히 상대 키퍼의 선방 기술을 고려해 낮은 슈팅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가디언은 이러한 전략적 슈팅이 가능했던 것은 토트넘의 골키퍼 비카리오의 놀라운 선방 능력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카리오는 이번 시즌 많은 팬들의 찬사를 받고 있으며 그의 뛰어난 선방 능력이 팀 전체의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토트넘의 전략적 승리 뒤에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뛰어난 전략 능력과 선수들의 탁월한 능력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끊임없는 노력과 집중력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골리에모 비카리오, 이름만 들어도 소름 돋는 스킬의 주인공. 그는 194cm의 탑 클래스의 키로 많은 주목을 받았고 그만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플레이를 선보였다. 유명한 골키퍼 노이어와 그의 스타일이 닮았다는 평가는 많이 들어왔다. 또한 손흥민의 지면에 가까운 슛 전략은 비카리오와 공동으로 구상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아스날의 다비드 나야 선수는 다른 스타일을 가졌다. 그는 183cm의 키임에도 불구하고 공중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그의 헤더 스킬은 정말이지 놀라웠다. 하지만 그의 약점은 풋세이브였다. 비카리오와 손흥민이 이 부분을 파고들어 아스날을 공략하는 모습은 정말 숨막히게 흥미진진했다. 그리고 다가오는 리버풀전. 손흥민의 또 다른 준비는 무엇일까? 아스날전에서 보여준 그의 땅볼 슈팅은 이번엔 없다. 대신 그의 빠른 스프린트와 슈팅 스킬이 주목받고 있다. 리버풀의 중앙 라인에 존재하는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 손흥민은 더 빠르게 움직이며 슛을 준비하고 있다. 리버풀 감독 클롭은 과거 중앙 라인의 느린 기동력에 대한 걱정을 표현한 바 있다. 그래서 리버풀의 중앙 라인은 빠르지 않은 미드필더를 센터백으로 이동시키며 약점을 보완하려 했다. 하지만 손흥민의 빠른 발과 눈은 그 약점을 찾아내고 그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두 팀 그리고 그들의 별들의 대결이 기대된다. 이번 경기에서 어떤 전략이, 어떤 스타일이 우위를 차지할지 지켜보자. 북런던 더비에서의 손흥민의 전략적 플레이가 이번 리버풀전에서도 그대로 이어질까요? 그의 섬세한 분석 능력과 전장에서의 전략 구사가 팬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그는 상대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이를 플레이메이커 제임스 매디슨에게 전달하여 팀의 이점을 가져다주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리버풀은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의 조합을 어떻게 막아낼지 모든 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고민이라면 두 선수의 조합은 그들에게 큰 고민이 될 것입니다. 클롭 감독의 대응책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이번 이적 시장에서 그는 중앙 미드필더를 대폭 보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손흥민을 어떻게 표시하고 어떻게 그를 제약할지가 주요 관심사로 도마 위에 올라왔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뛰어난 플레이와 지속적인 활약으로 인해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그를 영입할 가능성에 대한 추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다가오는 여름에 리버풀의 유니폼을 입게 될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두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리버풀과의 대결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며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